저희가 오늘 17차예요. 그렇죠. 예. 네, 17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촛불 집회와 함께 또 민중 총궐기가 일어나고 예. 있어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농담스럽게 해갖고 이제 뭐 비판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게 18해 동안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은둔 생활한 게 또 18해 동안이고 다시 정치에 복귀해갖고 정치를 한 게 98년이니까 18해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요. 특검 사무실이 대치동 18층에 있어요.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게 18번째 만에 알아요로 답변했어요. 헌재가 27일 날 심리하는 게 17번째입니다. 근데 선고 마지막 결론을 18번 잣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게 우주가 도와주는 게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7차 3월 1일이 될지 3월 4일이 될지 거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촛불이 또 18번째입니다. 네. 자, 이 17차 우리 촛불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특검의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진봉이라고 합니다. 최진봉.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특별 생방송할 때요, 우리 패널들이 서로 나오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섭외의 우선순위를 이름 중에 봉이 들어간 사람. 이런 분들을 우선 섭외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버님한테 감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예. 섭외 1순위에 봉자가 들어가 됐습니다. 예.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봐요. 뭐요? 뭐 조봉날에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평일에도. 서른 됐어요? 왜 아재 개그를 날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이 평일에는 품격시대에 자주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 특집 생방송으로 나오시는 거는 처음이라고. 네, 여긴 처음 나와봤어요. 네,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반응을 즉각 보니까 더 재밌네요. 예.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요, 정 의원님 개그 보면서 웃긴 하지만 실제 카메라만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반응 직접 보니까 힘도 나고 예. 정말 함께 그 박근혜 퇴진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이제 재미없으니까 스튜디오 할 땐 안 불러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탄핵 일자가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었잖아요. 17차는 말이 17차지 계산해봤더니 근 120일까지 지금 가고 있고. 네.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말에 4차, 5차 촛불 집회할 때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하고 미국 토크 콘서트, 순회 콘서트를 했는데 교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0월 29일 날 최순실 비선 스캔들이 났을 때 해외 언론에서 이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스캔들입니다. 샤머니즘 스캔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고 해외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샤머니즘 스캔들이냐, 무당이 됐다는 얘기냐. 그렇게 창피하고 있었는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17차 촛불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태도 없이 이날 이때까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장하다, 힘내라고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중립입니다. 이분이 약간 탄핵 찬성 쪽이고요. 저는 박사모 쪽입니다. 네. 진정한 박사모예요. 왜냐면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아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무조건 잘했다.
장하다, 이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때려줘야 됩니다. 야단을 치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하면요, 아들 자격이 맞는지 탄핵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는 박사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하고 우리 작가가 본론으로 들어가요. 빨리 본론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네. 며칠 동안의 특검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렇죠. 도대체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시청률도 좀 떨어지고 예. 주인공도 이제 좀 대충 정리가 되는데 등장인물이 끝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재밌나요? 그렇죠. 예, 재밌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제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는 자기는 필러 시술이나 대통령 시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특검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김영재 원장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병원을. 거기서 자료를 일부 받고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무슨 약품 쓰거나 진료한 내역을 쭉 보고하게 돼 있는 거기에 자료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쭉 봤더니 분명히 실수를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들이민 거고, 두 번째는 박채윤이라고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뇌물로 걸려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압박이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김영재 원장으로 하여금 시술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시인했고요.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피부과 의사도 본인도 시술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서너 번.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기양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니까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비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회 가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자문이니까 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기양 자문이가 서너 번이나 대통령 얼굴에 시술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 전에 국회에서 거짓말했던 거 위증한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면 정기양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도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건 분명하다. 더 황당한 건 그 장소가 본인이 직무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관저라는 거예요. 의무동도 아니고. 그러면 집무 시간에 시술을 받은 거잖아요. 공무원이 집무 시간에 자기 얼굴 피려고 시술을 받은 게 정당합니까? 우리 세금 갖고 돈 받고 생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관저에서 집무하는 동안 시술을 받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자, 일단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포인트가 근무 시간에 예. 예. 시술을 받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원초적인 문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이에서 피부에 관심이 있으면 예.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렇죠. 보톡스 맞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근무 시간 아닐 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정기양인가요? 예. 정기양. 정기양 피부 주치의도 맞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풍미는자가 범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그때 시술을 받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세월호 7시간 동안 김영재 원장의 뭐 동선이라든지 본인의 해명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예.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대체로 수요일 날,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집무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관저에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둘 다 김영재 원장도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 휴진을 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2014년 4월 16일은 또 수요일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직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요. 예. 김영재 원장이 시술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 양파 껍질 까듯
살살 나온 것이 뭐였냐면 보니까 김영재 이분은 청와대 들어가면서도 등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 보안 손님이다. 예. 도대체 보안 손님이라는 게 뭐냐? 맞아요. 그리고 주치의도 아닌데 보안 손님으로 등록이 돼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 손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록에도 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왔는지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걸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고 그 무력화의 정점에 최순실과 이영선과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합작을 해서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기치료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주사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김영재 원장도 들락날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무능해졌느냐 무력화시켰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김영재 원장의 비선 진료가 이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주로 멍자국이나 혹은 뭐 시술 흔적 같은 걸 지우는 그런 그랬죠. 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술을 보톡스를 놔준 게 아니고 자국을 지우는. 네, 그렇죠. 좀 완화시키는 그런 네, 고정 맞아요. 시술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선 진료를 한 인물이 이제 또 더 있다는 거죠. 아, 있다. 누군가가 수술을 했고 멍자국이 생기니까 예. 김영재 원장이 지워주고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또 또 있을 있는 수도 거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라고 비선 의료진이라고 하는 게 예. 김영재 원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잖아요. 김영재 원장은 분명히 그랬어요. 본인도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게 부작용이 생긴 것을 고쳐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영재 원장이 고쳐주기 전에 실수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백모 씨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그 70대 아주머니인데 이분을 정유라도 증언을 했어요. 정유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보르에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랬어요. 아, 백모 씨. 백모 씨를. 예. 본인도 그 사람한테 맞았고 최순실도 맞았고 최순실이 소개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주사를 맞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주사를 맞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치료한 거를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그것도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수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문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비선 진료를 받았다. 예.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이 진료 받은 것, 시술을 받은 것을 계속 감추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하나씩 둘씩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한 법조계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은 거로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증거가 맞습니다. 나왔죠. 예.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주사, 마취주사. 예, 예. 한 두세 시간 정도 수면주도 그렇죠. 유도제죠.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나 수면 유도제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바로 부통령을 불러들여서 예. 내가 지금부터 마취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넘기고 그리고 다시 마취가 깨어나면 대통령직을 다시 복귀하는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래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예.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예. 좀 고통스럽지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될 근무 수- 시간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런 거 제가 방송하다 졸려 그래 프로포폴 딱 맞고 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넘겨주고 주무셔야죠. 저한테 최진봉 교수님 하세요 하고. 벼랑간에 욕심을 내시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 직책에 있는 사람이 수면 마취제를 맞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이에 국가 비상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사실 또 그랬던 날이 그랬던 된 날이고. 거고. 그러면은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주사를 맞았어야죠. 예.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맞았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나셔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런 식의 비선 진로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치의의 입회하에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에 몰래 기치로 아줌마 부르고 주사 아줌마 부르고 김영재 불러서 주사 맞았다. 이게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자 이제 계속 부정을 하고 김용재 의원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자, 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펴요. 당일날 무슨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받았다는 둥,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면 마취제를 맞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날 나온 프로포폴을 보면 프로포폴이 20ml짜리인데 예. 15ml 쓰고 5ml가 남아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15ml짜리는 예. 실질적으로 20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있는 없다. 양이다. 네. 그런데 그날 무슨 프로포폴 맞고 시술을 받았냐 이러고 반박을 하는데 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프로포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영재 의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게 아니잖아. 안 했죠.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낫다라고 하는 것도 진료 기록을 보니까 김영재 원장 찢어버린 진료 기록을 다시 맞춰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온 것 중에 15mm가 없어진 거지. 그렇죠. 20mm 다 쓴 거를 다 없앴을지 어떻게 아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가 볼 게 한 달인가 그 기간 동안 김영재 원장이 썼던 프로포폴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그날 하루 것만 빼돌렸다고 볼지 아니면 아하. 다른 날도 이미 프로토콜을 일정 부분 빼돌려서 그걸 시술에 사용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재 원장이 그걸 빼돌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기록을 다 파쇄하고 없앴어요. 증거 인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날 썼던 거 보고된 거 그것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5mm 남았다는 것도 보고된 내용만 그렇게 돼 있는 예. 거예요. 보고 안 된 내용도 있을 아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된 것도 감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찾은 거 아니에요? 감추려고 그랬던 걸.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에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고 예. 다른 날 가져왔던 것을 실수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특검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비선 진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아직 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언제에다가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끝까지 있죠. 냈는데 의문투성이 예, 다시 보강해서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내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특검은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참사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비선 진료를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특검이 다 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맨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특검에 나왔어요. 예. 네.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떤가요? 이영선 지금은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로 보면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죠. 왜냐하면 체포했죠. 체포를 했어요. 아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오기는 혼자 자기 발로 왔지만. 예. 그런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많아서 중간에 예. 설명을 해줘요. 예. 이영선 행정관은 예, 의상실에서 예. 최순실에게 전화를 주면서 옷에다 깎았죠. 아. 네. 그래서 최순실의 비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세월호 7시간 그 당일에 관저에 대통령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어요. 윤 전 총장과 함께. 그러면 그날 누가 왔고 누가 나가고 대통령이 뭘 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언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나와서도요 한마디도 안 해요. 특검에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물론 현직에 그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대통령 행정관 하고 있죠. 지금도 청와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충성심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97년도부터 박근혜 그 당시엔 의원 신분이죠. 의원 신분 때부터 경호원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그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예. 운동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성심에 발로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입을 열어야 사실은 진실이 규명이 돼요. 국민을 봐야지 자기를 뽑아준 대통령 보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입을 좀 열게 할 수 있을까요, 특검이?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영선 입을 안 열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증거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특검에 나와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기치노 아줌마, 주사 아줌마 데려다 준 적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증거를 밀었잖아요. 정호성한테 보는 문자 메시지 보내줬어요.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또는 뭐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이랬어요. 대장은 대장.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치로 아줌마 들어와서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기치로 아줌마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어. 그 다음 치료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자까지 있어요. 예. 그 정호성하고 나눈 문자에. 그거 드림이니까 있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러나 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 헌재에서도 그 헌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영선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네. 이분이 원래 부속실 소속이었어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근데 2015년에 경호실 소속으로 소속을 바꿉니다. 예. 그럼 경호실 자기 직속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직속 상관이 누구냐 하면 경호실 그 관저부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예. 관저를 지키는 책임자가 관저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경호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관저부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속은 경호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봉근으로부터만 부속실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안봉근과 이영선과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길래 한 번도 관저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럼 언제 출석해갖고 질문을 하니까 업무상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업무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업무상 비밀 아닙니다.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안봉근,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된 자기 상관의 말도 듣지 않고 소속만 거기에 놓고 안봉근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비선 실세 모셔다 드리고 기치료 아줌마 모셔다 드리고 비선으로 의료 진료하는 사람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실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닦아서 드리고 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에 비서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비서관 행정관 오래 못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무상급식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예. 정리합니다. 8시 30분에 윤전춘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예. 8시 30분에 대통령을 만나서 예. 대통령은 9시에 관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9시서부터 오전 중에 안봉근이 관저에 있었다라고 윤전추가 증언을 해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증언을 맞춰봤더니 그 같은 시간에 오전에 이영선도 그 자리에 관저에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윤전추도 관저에 있었습니다. 네. 이영선, 윤전추, 그 다음에 안봉근, 예. 그리고 이분들을 핵심적으로 연결하면서 청와대를 관여하고 있었던 비선 실세가 최순실. 그럼 이 시간에 예. 최순실과 같이 연결을 주고받으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가교 역할을 했던 3명이 있었으면 예. 그 순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았겠냐? 혹은 여기에 시술하는 누군가가 또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게 가능한 추측이죠. 특검의 의혹인 예, 거죠. 의혹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안봉근, 이영선, 그 다음에 윤전추. 근데 윤전추나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의상실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순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전화도 그 대포폰이나 아니면 차명폰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최순실이 그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난해 4월부터 또 10월까지 박 대통령하고 또 최순실 사이에서 570여 차례 차명폰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이영선 행정관인데 예. 문제는 이때에 사용된 차명폰 이외에 또 차명폰들이 예. 되게 굉장히 많다고요. 많다. 그래 시기별로 차명폰을 개통을 했다가 네. 또 그게 일정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또 개통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이영선 명의로 개통된 건 차명폰입니다. 예. 근데 이영선 명의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개통된 것도 많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대포폰. 그건 대포폰이죠. 예, 맞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명폰이라고 하는 거는 윤전추 같은 경우에 윤전추 가족 이름을 빌려줬어요. 차명폰을 만드는 일에. 지금 차명폰 어디서 만들었냐고 봤더니 이영선이 군대 있을 때 자기 후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었겠죠. 그때는 부대 원영이었겠죠. 그 사람이 제대하고 부천에서 휴대폰 가게를 열었는데 네. 거기 가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윤전추가 가족 이름을 빌려줘서 차명폰을 만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폰 이외에 대포폰도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명폰 대표폰을 만들어서 오래 쓰지도 않았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하고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 말은 뭐예요? 검찰의 뭐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나쁜 짓 한 거 알고 있는 거죠. 차명폰이나 대포폰은 주로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국정원도 일반인이- 써요. 국정원도. 아, 그런가요? 네, 국정원도 쓸 쓰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감옥 갈 뻔했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예. 그거 쓰는 사람들이 떳떳하면 왜 차명편을 씁니까? 자기 이름으로 쓰지. 그걸 봤을 때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아유. 그런데 자 대포폰 쓰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대포폰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통 2개씩은 갖고 전화기 다니시죠. 갖고 다녀요. 저도 전화기가 2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폰은 전화하면서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녹음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갤럭시 폰을 씁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폰과 아이폰 둘 다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왜 2개를 하나 몰래 쓰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맞으면서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전 보톡스 맞습니다. 그게 어쩌라고요.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러니까요. 예. TV 나가니까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맞습니다. 좀 맞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차명폰과 자기가 폰 2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예. 뻔히 자기 거 아닌 줄 아는데 이 폰을 갖고 최순실하고 지난해 4월서부터 10월까지 570회 동안 전화할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최순실을 얼마나 의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실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전화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최순실이 이거 전화기를 잘 때 품고 잤대요. 혹시 전화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대통령이 한 라인인데 그 전화 오면 그거 받으려고. 두 번째 이거 한번 화장실에 빠뜨렸대요. 그랬더니 그거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혹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제가 신문을 잘 안 봐갖고. 네. 제가 요즘 다른 방송에서 전모옥이라고 하는 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네, 알죠, 알죠. 2004년도에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재밌는 게 네.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표였었죠. 회의하는데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예,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잠시 쉬는데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 얘기할 뻔했네. 전모옥 의원이 대표님 그러지 말고 보통 때처럼 어디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그 나가서 전화를 한 7, 8분인가 이 정도 하고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다 결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전 의원님 얘기는 그때도 최순실하고 전화를 하고 결정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썼겠죠. 예. 그럼 혼자 결정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결정 장애니까. 그래 전화만 하고 오면 저거 없어지고 천막 당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 우리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또는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차명폰이나 대포폰이라고 하는 불법 행위까지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 4월 16일로 다시 갑니다.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지만 본관과 관저가 있습니다.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그렇죠. 관저는 대통령 숙소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본관에서 근무를 해야 할 안봉근, 예. 이영선, 윤전추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저로 갑니다. 예. 대통령은 일이 있어서 본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 네. 관저로 모두 다 가 있어요. 예. 그럼 그날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는데 예. 결국 지금 이영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영선 입을 벌릴 지금 수 없나요?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영선은 아주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나 어제도 출석한 모습을 보면 예.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반적으로요. 대통령이 300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이 지금 생사에 촉각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집무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면 지하 벙커로 가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관저에 있으면서 도리어 비서관들이 관저로 와요.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윤전추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9시에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갈 때 예.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머리였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 12시에 청와대에서 토니앤가이 미용실에다 전화를 합니다. 예. 대통령이 머리를 만져야 되니 급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3시 20분에 머리를 만져요. 그렇죠. 윤전추가 목격했던 대통령은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 모양새를 갖고 있었는데 예. 3시간 뒤에는 머리를 만져야 되는 상황. 예. 그 누군가 머리를 흐트러뜨렸든지 예. 아니면 누워있어 머리가 눌렸든지 그렇죠. 예. 올린 머리가 내린 머리가 됐든지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낮에 아까 말씀 아침에는 멀쩡하게 머리가 단정하게 외출해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증언을 예.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돼 다시 미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수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머리가 흐트러질 만한 일이 상황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거죠. 특검에서 예. 토니앤가이 원장 이미 이제 언론 나왔으니까 이름을 예. 얘기해도 됩니다. 정 원장 예. 동생인 예. 정매주 씨를 최근에 비공개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정매주 씨는 뭐냐면 메이크업 담당입니다. 예. 도대체 대통령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이에요. 실제로. 네네. 정 원장은 머리 담당. 그래서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해갖고 정매주 씨를 또 소환했단 말이에요. 소환했죠. 맞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보도된 건 없고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2번을 갔냐? 아니면 아침에 멀쩡하게 있던 머리를 다시 해주러 간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따져 물었을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을 하잖아요, 원장이. 아니, 머리를 만지려면 네. 남한테 잘 보이게 이렇게 정 의원님처럼 머리도 잘 만지고 보톡스도 맞고 이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게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흐트러뜨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뭔가 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고 중앙재해본부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혹시나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미지를 조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예. 그리고 원래 처음에 세월호 사건의 어떤 그 심각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직접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참 지난 오후에 가서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12시로 넘어갔어요. 예. 12시로 넘어가서 오전에 일단은 흔적이 10시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9시부터 10시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현재 안 나와 있고 그렇죠. 10시부터 12시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안 나와 있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김장수 외교안보 실장은 예.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네. 한쪽에서 팩스를 통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특검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12시까지 행적은 현재까지는 9시부터 12시까지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12시에 전화를 해요. 예. 12시 전화를 하고 야간 1시 전후로 해서 고용복지 비서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거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통화를 했는데 오래 통화하지 않고 간단히 통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게 3시 20분에 들어와서 예. 정 원장 3시 20분에 들어와서 3시 40분까지 약 20분간 머리를 만졌습니다. 예. 머리를 만지고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 회의를 해요. 예.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예. 그때가 4시간 좀 넘은 시간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또 대통령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봐요, 이상해요. 40분까지 3시 40분까지 머리를 만지고 끝을 냅니다. 예. 머리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석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4시간 넘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데 대통령이 거기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회의에 나타날 수 있는 외관 형상은 갖췄지만 예. 뭔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고 의심을 해보는 해볼 거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의심까지 가능하냐면 예. 혹시나 시술을 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다 왜요? 만졌는데 나갈 수도 왜, 없는 왜 시술을 프로포폴을 맞고 덜 깨어났을 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특검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보통 11차 특검 때까지 하면 내일 모레 27일이나 28일쯤은 브리핑을 하죠. 예. 근데 지금 특검은 28일 자정까지 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사를 하고 3월에 넘겨서 브리핑을 하겠다. 예, 그렇다고 그럴 정도로 열의를 다하고 있는데 예, 예. 마지막으로 특검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게 세월호 7시간 말고 다른 건이 또 있나요? 다른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용 수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용도 다시 불렀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서 예.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장시호도 오늘 불렀어요. 특검에서. 이유는 재산.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장시호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시호를 통해서 최순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뇌물죄 건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어쨌든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좀 더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세월호 7시간. 예. 아직도 특검에게는, 오늘을 빼고, 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하게 되면 72시간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예. 이런 연장이 생각이 이런 맞습니다. 문장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 특검에게는 아직도 3일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예. 5가지 죄목으로 구속 기소를 했지만, 예. 아직 구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죠. 아직 예. 기소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붙이는 예, 거. 맞습니다. 우병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병우는 사실 제가 볼 때 시간 부족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우병우를 재구속영장 청구하겠대요? 지금 상태는 그런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가 딱 떨어지는 뭔가 증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수사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특검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병우 건까지 건드렸다가는 다른 걸 또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병우 건을 어쩔 수 없이 검찰로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장해주는 것은 당연히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하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예.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시계 만들어서 자기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특검 연장해줘야죠, 기간을. 딱딱 치면 깜짝 놀라겠어. 대통령도 10번 쳤지 않습니까, 이거? 화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4가지 제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소환될 때는 정강, 예. 처갓집 개인 비리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럼 일단 28일까지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구속 기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근데 뭐 이제 뭐 전혀 그게 제 개인적 판단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아까 기소한다 그러던데 불구속 그래요? 기소를. 예. 뭐 그렇게 하면 뭐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이라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가슴이라도. 자, 불구속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이 모두 다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또 꾸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특검이 정말 국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예. 19명의 구속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다시 특검으로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럼 이번엔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사실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특별수사본부가 많은 일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검찰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된 수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특검보다 못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수사본부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와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개 방송차 앞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 이렇게 오셨는데 네. 또 우리가 소통과 참여하는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은나래 네. 아나운서께서 내려가서 시민들을 좀 만나보면 네.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뽑았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마이크 뽑은 걸 뭘 얘기를 해요? 그냥 내려가면 되지. 내려간다고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내려왔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실 분들, 네,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연인이신가 봐요. 부부예요. 아, 부부신 거예요? 딱 보면 부부인 줄 알고 그걸 연인이라 그래요. 아니, 기분 좀 좋으시라고. 연식이 네. 나오는데. 아니, 왜요? 연인 같으시구만. 네. 아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한 3년. 딱 신혼이시네요. 딱 보니까. 네. 3년이요? 네, 3년. 3년 3년이면 신혼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네. 33년 됐습니다. 제가 잘 봤네요. 오늘 두 분이서 여기 광화문 현장에 나오셨는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저희 오늘까지 5번째 오늘까지 이제 5번째 참여하고 계시고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현장에서 처음 보시나요? 현장에서는 처음 보고요. TV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앞에서 보게 되셨어요? 품격 시대는 보진 못했는데 정봉주 의원님 팬이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참 네. 반듯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네, 저로서는 별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현장에 나와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오고 지금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특검 연장도 지금 안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려고 더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검 연장이 결국에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기상으로는 좀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결정을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하는 대행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행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대행도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면 뭐 결국은 28일 날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연장을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은 연장을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두 분이서 함께 황교안 대행께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보면서. 네. 예, 한 말씀 하시기 전에요. 네. 저도 시계 하나 주세요예요. 별로 받고 싶진 않은데. 예, 시계는 별로 받고 싶지 않고요. 국민이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것만 연장해 주시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만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다음 좋은 분도 날에 만나볼게요. 아나운서님, 근데 왜 여성분에게는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러면 골고루 좀 질문해야죠. 뭐 질문 좀 더 드려볼까요? 네, 원하시면. 여성분이 한국말을 모르신대요? 아니요. 부끄러우시다고. 네. 그럼 다음 분께는 여기도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예. 네. 원하시는 여성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마이크를- 오셨어요? 강서구 방화동에서 왔습니다. 예, 강서구 방화동. 네. 예, 알겠습니다. 몇 번째 나오신 거예요?
일곱 번째요.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7번째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인터뷰하신 분들이 의문의 일패시네. 의문의 일패. 목소리가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시네요. 두 분이서도 부부신 네, 거예요? 두 분 다. 저희 11년 차입니다. 예. 11년 차 부부께서. 또 아까 두 분이 의문의 일패네요. 네, 오늘 현장 나오셨어요. 2017년 첫 번째 민중 총궐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17자 촛불 집회고요. 그렇죠. 네, 먼저 짧게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정부가 저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TBS 리포터 같아요. 지금 그 별 일이 없으면요. 직장이 없으면 TBS 취직하시죠.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1부 잘 들으셨죠? 네, 1부 때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나눠봤는데,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때 그 대책본부에 나왔을 때 얼굴 표정이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뭔가 시술을 받은 좀 졸리거나 뭐 그런 듯한 얼굴 표정들이 많이 나온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우리 그 부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괜찮아요. 마이크 울렁증이 있으세요? 쑥스러워하세요.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그 7시간 동안 뭐를 했는데 참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이 상황까지 지금 왔을까요? 만약 그렇게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원통해 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지만 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는 꼭 지금 이 상황까지 왔었을 거예요. 세월호는 해명이 됐어도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은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어쩜 저렇게 똑똑한 부인과 함께 사시는지. 네. 또 이제 뒤에 계신 분들께서 박수를 치고 계신데요.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특검은 반드시 연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을 리셋 코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갖춰진 나라를 만들어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커플룩처럼 잘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예.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품격시대 특집 생방송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법조계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은 거로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증거가 맞습니다. 나왔죠. 예.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주사, 마취 예, 주사. 예. 한 2-3시간 정도 수면 그렇죠. 유도제죠.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나 수면 유도제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바로 부통령을 불러들여서 예. 내가 지금부터 마취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넘기고 그리고 다시 마취가 깨어나면 대통령직을 다시 복귀하는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래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예.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예. 좀 고통스럽지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될 근무 수- 시간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런 거 제가 방송하다 졸려 그러 프로포폴 딱 맞고 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넘겨주고 주무셔야죠. 저한테 최진봉 교수님 하세요 하고 벼랑간에 욕심을 내시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나 그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 직책에 있는 사람이 수면 마취제를 맞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이에 국가 비상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사실 또 그랬던 날이 그랬던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주사를 맞았어야죠. 예.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맞았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나셔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런 식의 비선 진로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치의의 입회하에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에 몰래 기치로 아줌마 부르고 주사 아줌마 부르고 김영재 불러서 주사 맞았다. 이게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자 이제 계속 부정을 하고 김용재 의원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자, 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펴요. 당일날 무슨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받았다는 등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면 마취제를 맞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날 나온 프로포폴을 보면 프로포폴이 20ml짜리인데 예. 15ml 쓰고 5ml가 남아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15ml짜리는 예. 실질적으로 20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있는 없다. 양이다. 네. 그런데 그날 무슨 프로포폴 맞고 시술 받았냐 이러고 반박을 하는데 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프로포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영재 의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낫다라고 하는 것도 진료 기록을 보니까 김영재 원장 찢어버린 진료 기록을 다시 맞춰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온 것 중에 15mm가 없어진 거지. 그렇죠. 20mm 다 쓴. 저희가 오늘 예. 17차예요. 그렇죠. 예. 네, 17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촛불 집회와 함께 또 민중 총궐기가 일어나고 예. 있어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농담스럽게 해갖고 이제 뭐 비판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게 18해 동안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은둔 생활한 게 또 18해 동안이고 다시 정치에 복귀해갖고 정치를 한 게 98년이니까 18해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요. 특검 사무실이 대치동 18층에 있어요.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게 18번째 만에 알아요로 답변했어요. 헌재가 27일 날 심리하는 게 17번째입니다. 근데 선고 마지막 결론을 18번 찼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게 우주가 도와주는 게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7차 3월 1일이 될지 3월 4일이 될지 거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촛불이 또 18번째입니다. 자, 이 17차 우리 촛불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특검의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진봉이라고 합니다. 최진봉.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특별 생방송 할 때요, 우리 패널들이 서로 나오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섭외의 우선순위를 이름 중에 봉이 들어간 사람 이런 분들을 우선 섭외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버님한테 감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예. 섭외 1순위에 봉자가 들어가 됐습니다. 예.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봐요. 뭐요? 뭐 조복날에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평일에도. 서른 됐어요. 왜 아재 개그를 날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이 평일에는 품격시대에 자주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 특집 생방송으로 나오시는 거는 처음이라고. 네, 여긴 처음 나와봤어요. 네,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렇게 반응을 즉각 보니까 더 재밌네요. 예.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요,
정 의원님 개그 보면서 웃긴 하지만 실제 카메라만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반응 직접 보니까 힘도 나고 예. 정말 함께 그 박근혜 퇴진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이제 재미없으니까 스튜디오 할 땐 안 불러드릴게요. 아니, 그건 아니고. 탄핵 일자가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었잖아요. 17차, 말이 17차지 계산해봤더니 근 120일까지 지금 가고 있고. 네.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말에 4차, 5차 촛불 집회할 때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하고 미국 토크 콘서트, 순회 콘서트를 했는데 교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0월 29일 날 최순실 비선 스캔들이 났을 때 해외 언론에서 이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스캔들입니다. 샤머니즘 스캔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샤머니즘 스캔들이냐, 무당이 됐다는 얘기냐. 그렇게 창피하고 있었는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17차 촛불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태도 없이 이날 이때까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장하다, 힘내라고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중립입니다. 이분이 약간 탄핵 찬성 쪽이고요. 저는 박사모 쪽입니다. 네. 진정한 박사모예요. 왜냐면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아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무조건 잘했다, 장하다, 이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때려줘야 됩니다. 야단을 치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하면요, 아들 자격이 맞는지 탄핵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는 박사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하고 우리 작가가 본론으로 들어가요. 빨리 본론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네. 며칠 동안의 특검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렇죠. 도대체 이 막장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시청률도 좀 떨어지고 네. 주인공도 이제 좀 대충 정리가 되는데 등장인물이 끝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재밌나요? 그렇죠. 예. 재밌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제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는 자기는 필러 시술이나 대통령 시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네. 보는데, 하나는 특검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김영재 원장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병원을. 거기서 자료를 일부 받고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무슨 약품 쓰거나 진료한 내역을 쭉 보고하게 돼 있는 거기에 자료를 가요? 예. 김영재 원장이 시술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 양파 껍질 까듯 살살 나온 것이 뭐였냐면 보니까 김영재 이분은 청와대 들어가면서도 등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 보안손님이다. 예. 도대체 보안손님이라는 게 뭐냐? 맞아요. 그리고 주치의도 아닌데 보안손님으로 등록이 돼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손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록에도 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왔는지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걸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고, 그 무력화의 정점에 최순실과 이영선과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합작을 해서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기치료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주사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김영재 원장도 들락날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무능해졌느냐 무력화시켰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김영재 원장의 비선 진료가 이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주로 멍자국이나 혹은 뭐 시술 흔적 같은 걸 지우는 그런 그렇죠. 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술을 보톡스를 놔준 게 아니고 자국을 지우는. 네, 그렇죠. 좀 완화시키는 그런 네, 고정 맞아요. 시술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선 진료를 한 인물이 이제 또 더 있다는 거죠. 아, 누군가가 수술을 했고 멍자국이 생기니까 예. 김영재 원장이 지어주고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또 또 있을 있는 수도 거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라고 비선 의료진이라고 하는 게 예. 김영재 원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잖아요. 김영재 원장은 분명히 그랬어요. 본인도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게 부작용이 생긴 것을 고쳐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영재 원장이 고쳐주기 전에 실수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백모 씨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70대 아주머니인데 이분을 정유라도 증언을 했어요. 정유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보르에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랬어요. 아, 백모 씨. 백모 씨를. 예. 본인도 그 사람한테 맞았고 최순실도 맞았고 최순실이 소개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주사를 맞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주사를 맞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치료한 거를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그것도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수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문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비선 진료를 받았다. 예.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이 진료 받은 것, 시술을 받은 것을 계속 감추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하나씩 둘씩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쭉 봤더니 분명히 실수를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들이민 거고 두 번째는 박채윤이라고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뇌물로 걸러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압박이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김영재 원장으로 하여금 실수를 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시인했고요.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피부과 의사도 본인도 실수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서너 번.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기양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니까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비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회 가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자문이니까 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기양 자문이가 서너 번이나 대통령 얼굴에 시술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 전에 국회에서 거짓말했던 거 위증한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면 정기양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도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건 분명하다. 더 황당한 건 그 장소가 본인이 직무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관저라는 거예요. 의무동도 아니고. 그러면 집무 시간에 시술 받은 거잖아요. 공무원이 집무 시간에 자기 얼굴 피려고 시술 받은 게 정당합니까? 우리 세금 갖고 돈 받고 생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관저에서 집무하는 동안 시술을 받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자, 일단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포인트가 근무 시간에 예. 예. 시술을 받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원초적인 문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이에서 피부에 관심이 있으면 예.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렇죠. 보톡스 맞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근무 시간 아닐 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정기양인가요? 예, 정기양. 정기양 피부 주치의도 맞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풍민자가 범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그때 시술을 받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세월호 7시간 동안 김영재 원장의 뭐 동선이라든지 본인의 해명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예.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대체로 수요일 날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집무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관제에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둘 다 김영재 원장도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 휴진을 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2014년 4월 16일은 또 수요일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직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